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사무실 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자, 일단 이번 주의 빅 이벤트는 FOMC 정례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박나영 캐스터와 그리고 신세계 함께 하시는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오늘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오늘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 저녁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나영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증시 역시나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어가는 듯한데요. 4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북한과 또 미국의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긍정적인 또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큼이나 증시는 또 영향을 받겠죠. 그 얘기들뿐만 아니라 오늘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또 실적들 그리고 지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과 여러분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또 남아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시작의 주요한 관점일 텐데요. 방금 전에 이제 장소와 일시를 앞두고 참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트위터에 또 판문점을 좀 거론을 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그 이어지는 전개 사항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나경 캐스터와도 함께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역시나 월요일 저녁 꽉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해외 선물계 국가대표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요즘 월요일날 많이 뵙는데요. 장들, 혼조세, 여러 가지 이슈를 기다리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그림들, 전반적으로 전략들 세워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저녁 중심을 잡아주시려 선재 마스터님 오늘 신세계 함께 하시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의상이 아주 멋지시네요. 마스터님. 저녁에 좀 추워서요. 네. 항상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는 시간인 만큼 이런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런 인사 말씀에도 애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 2시간 동안 함께 하겠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3분 2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월요일 저녁 아직 개장 전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 볼까요? 전거래일 아래꼬리를 달면서 일봉상으로 마무리가 된 음봉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267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2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 S&P 500과 동일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소폭 반등하면서 6688.50포인트 선 0.25% 강보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유로FX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오늘장에는 0.37% 현재 구간 약세 흐름 보이면서 1.21320달러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의 낙폭이 큽니다. 어제장 전일장에는 반등을 이어갔었고 오늘장은 그 반등을 모두 상쇄하는 하락으로 0.73%까지 떨어집니다. 1314.4달러 선으로 1315달러도 깨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8달러 이탈 이후에 67달러 후반대 가격도 지키지 못하고 중반대도 이탈합니다. 67.3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0.85% 하락세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 현재 구간 시세 보셨고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전일장, 전거래일 때 일단 종가가 91.320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하면서 91선 중반대 가격을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91.6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이어가고 있고 유로FX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1선 중후반대까지 노려보는 현재 분의 시세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소식도 들려드렸듯이 현재 구간의 외신 쪽에서는 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회담에 힘입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그래서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느낌인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란으로 변경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소식인데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주식에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0.5%포인트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JP모건의 한 에셋 매니지먼트 스트래터지스트는 말하기를 올해 10년 국채금리가 3.5%에 이를 것 같지 않다면서 채권 대비 주식의 밸류에이션 논쟁이 서서히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높은 변동성에도 주식에 대한 밝은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또 JP모건은 올해 주식 투자가 한 자릿수의 그 수익률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별로는 미국과 이머징 마켓을 선호하고 또 호주와 캐나다를 제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의 종가가 전일 대비 1% 이상 움직인 날은 약 30일로 작년 10일에 이 3배에 달하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주 주요 저항선이 3%를 돌파했죠. 신문은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저하돼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는 4월을 보낸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5월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증시 분석 업체죠. 스톡 트레이더스의 그 알마닥에 따르면 5월의 지수는 전통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기간을 늘려보면 5월은 매우 나쁜 결과를 낳았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5월에 평균 0.05% 하락을 했고 과거 67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다우는 5월에 35번 올랐고 32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는 5월에 0.11% 올라서 67년 동안 39번이 오르고 또 28번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나스닥 지수는 5월에 0.9% 오르고 또 월간 상승률로는 5위를 기록했고요. 네, 46년 동안 26번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4월 말에 랠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거의 그 최상의 6개월이 남은 최악의 6개월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중기적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악의 6개월은요, 이 과거 데이터에서 나왔고, 이 때문에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실제 5월부터 10월까지 증시는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9년간의 증시 호황으로 투자자들이 실적 성장과 우호적인 투자 심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과도한 낙관론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SG는 그 미국 기업 이익이 7분기 연속 성장하는 등 이 과도한 낙관론이 퍼졌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등으로 비관적인 전망도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미국의 실적 전망치 하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 미국 기업의 실적이 정점을 찍고 또 2009년과 2020년에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럴 경우 미국 증시는 18%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이번 주 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4개월째 최고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역시나 달러 지수가 200일 이평선 근접하면서 강세 신호라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30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유니크레딧은 미국 달러화가 숏스퀴즈 포지셔닝과 또 미국 일드 커브 스티프닝 영향으로 지난 2주 동안 올랐지만 네, 커브가 다시 플래트닝 됨에 따라서 달러를 지탱하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왔죠. 파운드 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움직이거나 또 상승세를 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역시나 유니크레디트가 전망을 했습니다. 영란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을 20%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는 2주 전에 80%에 비해서 현재 줄어든 확률입니다. 네, 유니크레디트는 하지만 이 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시장이 취한 포지션보다 더 높다면서 특히 다음 달 4일에 발표되는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죠. PMI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부합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파운드화 강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죠. GDP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전망마저 등장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 영국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해서 2012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영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요, 이 5월 금리 인상의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데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인지 여부가 드러내는 8월께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또 내다봤고요. 또한 다른 전문가 역시 영국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이 길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역시나 6월 인상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한 차례 인상도 어렵다는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는데요. 이 한 전략가는 또 악천후가 1분기 성장률을 둔화폭을 키웠지만 근본적인 요인도 있어 보인다면서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지난 3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6% 감소했다고 독일 연방통계청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 그 시장 전문가들은 0.8%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이 전망이 좀 빗나갔죠. 네, 소매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4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또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오프닝 이슈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다양한 외신 쪽의 뉴스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 지출 지표도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내용으로 0.4%의 상승세 보였다라는 지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에 대한 뉴스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GDP 성장률과 기업 실적 호조에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676.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첫 번째로 S&P 500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6월물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유로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1.22달러도 이탈이 된 이후 1.21 중반대 가격도 이탈이 된 상태고요. 1.212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69달러 선에 대한 돌파 부담감 속에서 이란의 핵 협정 또한 불확실성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크루드오일의 모습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8달러 이탈이 되면서 현재 좀 세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0.91% 빠지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국제 금리 등락의 하락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1314달러까지 무너진 채 0.76%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최근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은 좀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 하지만 일봉상으로 아래꼬리로 지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같은 가격대에서 소폭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두 분께서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관망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참 궁금한 상황인데 먼저 역시나 마스터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이렇습니다. 우선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20계약 나스닥 매도 끌고 오고 있다 지금 한 계약 두고 다 올청했거든요. 우선 이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우선 추세를 아직 못 깨고 있고 우선 전반적으로 반등 매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이 아니라면 좀 더 앉아서 얘네들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못 깨고 다시 미장에서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계약만 두고 저도 올청한 상태고요. 우선 S&P 같은 경우 지금 19일 날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일 날도 제가 좀 미리 배팅해서 좀 그 전날 좀 물렸었는데요. 급등이 한번 있었었죠. S&P 이 자리들 2718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저희가 리딩이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 구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유럽장에서 좀 치다가 6783 넘지 못하고 급락 주는 거 기대하겠다 해서 급락을 한번 주고 나서 얘네들이 오늘은 이 꼭지점을 맞고 싸우는지 6700 지수, 나스닥으로는, 그 다음에 S&P로는 2675 지수 맞고 싸우는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힘들은 좀 센 편이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윗자리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항은 받긴 했지만 아직은 싸운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 다음 단기적으로 미장 전에 얘네들이 매도로 눌렸습니다. 한마디로 미장 전에 매수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미국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이야기겠고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지지력들 한마디로 갖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지력들도 아직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약간 빠질 듯 말 듯 하고 있지만 추세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얘 빠진 거다, 또 누군가는 지킨 거다,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직 좀 혼조세도 좀 강력하고요. 단기적인 오늘 돌림 매도가 이 구간들 전 고점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2670선 후반대들을 지수들을 맞고 싸우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지지력도 약간 깨는 듯 보이나 아직은 한마디로 얘네들 자체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한 아이들은 매도로 밀겠는데 얘네들을 쫓아가서 매도로 치는 건 좀 부담되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6700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는 6700 지수, 그 다음에 6690 지수 이렇게 해서 올청한 물량의 10분의 1 정도의 다시 재매도 구간들 설정해서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추세를 깼지만 강한 지지력들 또 형성해 나갈 가능성들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로 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매도 본다고 그래서 매수 보고 있는 회원님들 조심하시라 그래서 정리를 시켜드리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오면서부터 많이 매도로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딱 오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밀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저항점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미장에서 얘네들 저항을 잘 막아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등 여력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배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P 같은 경우 2670 지수까지를 오려면 굉장히 얘네들은 물량으로 많은 큰 배팅이 들어와야 줘야 된다. 그래서 2670 지수들 강력하지만 그 전에 전 고가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빼거나 그다음에 반등하는 여력들 보는데 굉장한 혼조세로 느껴질 거다. 그렇다면 이 구간들은 신규로 제가 배팅을 안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기대치로 매도를 배팅하더라도 얘네들은 분할 없이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지속적으로 매도 하단부 지지력들을 깰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치다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 뭐 하루 정도 물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아직은 힘이 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추세를 지속적으로 막고 있어서 아직은 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제 저가를 눌렀을 때 S&P하고 나스닥이 중심 자리를 지지하고 배팅이 매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중심을 지키고 배팅이 들어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매물대를 지키고 매수 쪽으로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봤던 제가 배팅했던 23계약이면 뭐 작은 계약수는 아니겠죠. 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걔네들 끌고 왔다는 거는 이 구간 윗구간 저항도 아직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장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수는 추가적인 눌림들이 있어야 할 거고요. 나스닥이 좀 더 크게 움직여서 나스닥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막고 오늘 매도 눌림을 받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이런 구간들 지지력을 갖고 있죠. S&P 보는 것보다는 S&P가 좀 더 안정적인 500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극단적으로 움직여서 좀 더 분석하기는 좀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아직 지지력을 갖고 있는 나스닥이 있고요. 그렇다면 S&P도 분명하게 얘네들은 지지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봉상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혼조세 예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은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배팅 뭐 저도 뭐 한 계약 정도만 딱 들고 있지만 추세가 이제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분명한 거는 고점 저항을 다시 얘네들을 막고 배팅이 들어간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할을 대비하고 아무래도 2680 지수를 막을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 단기적인 저항들 그러니까 양봉으로 치다가 이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딱 기대치를 갖고 있던 애들 얘네들 뭐 이 자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반 동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2677 지수, 그 다음에 전고가인 2676 지수, 2676 지수, 이 두 자리를 맞고 배수진을 2680선까지를 가능성을 보고 배팅 들어가야지 마음 편하게 길게 굉장히 롱포로 짤 수 있는 그림들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꼬리도 길었는데다가 그 다음에 올라선 아이들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계약수로 매도 배팅 우위로 보는 보합 구간으로 보시라. 그래서 반등 매도 우위에 보합 구간 설정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 이전에 끌고 왔었던 매매 복귀도 함께 도와주시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680선에 대한 저항을 예상하면서 일단 매도 우위 보합권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CNBC 보도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요, 지금 여전한 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실적과 지금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개장 전이죠.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상승세로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쪽이 아무래도 이 남북 회담 때문인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시장이 이 한반도 소식에 힘입어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고 또 유럽은 이 합병 소식과 여러 가지 실적이 또 계속 시장을 변동, 혼조, 바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월요일인 오늘 또 엘러간사와 그리고 맥도널드, 알코닉, 퍼블릭서비스, AK스틸, 그리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등등의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은 북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협의와 또 비핵화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북한의 한 국영 언론이 이제 이렇게 보도했죠. 5월 5일부터 북한이 이번 주부터 이제 남한의 표준시와 함께 시간을 맞춰가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제 북한의 평양시 변경인데 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첫걸음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 중국의 그 외교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약간의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북한을 방문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이제 로이터 통신이 역시나 보도했다라고 CNBC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지만 이 핑크빛 분위기가 시장에도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시나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지금 기사인데요. 지금 1사분기 상승 실적 랠리와 또 한반도의 평화적인 움직임이 시장에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스마트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국은 긍정적인 움직임 같지만 실상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멘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호조 실적과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흐름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고 또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 시드를 보면은 500개 S&P 기업 중에서 276개 기업 약 80%가 강한 상승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6%가 증가한 실적이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 증시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게 바로 교묘하다, 트리키한 국면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이 무역 전쟁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또 이 시장 상황이 실제 경제에 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지금 남북 지도자들의 우호적 분위기에 희미해져가는 지정학적 긴장은 하지만 뭐 하나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비핵화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은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물론 많은 기회의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정상들이 이번 주에 악수를 했다. 뭐 남북 정상, 미프 정상 등.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긴장 완화가 더욱더 시장을 지정학적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에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교전 상태로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구적인 평화나 비핵화 합의 같은 것이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좀 더 정치적인 국면에 너무 들떠있지 말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관망해야겠다라는 보도들 제가 보고 저 역시 관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실적 시즌인 만큼 더 많은 실적과 경제 지표가 현재 구간 대기 중인 가운데 이들 실적의 결과와 지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띨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부분에서 S&P 500에 대해서 두 분의 관망 의견 들어봤고 이어서 유로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격대죠. 1.2150달러까지 현재 국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의 저가는 1.2114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저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 의견 들어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모두 다운의 만장일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뭐 유튜브에도 유로FX 많은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네. 다운 들어오셨죠? 네, 들어볼까요? 뭐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뭐 반등이 계속 잡힙니다. 반등이 잡히는데 이제 반등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20일평 이내에서는 5분봉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반등 여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은 롱포로는 매도를 좀 더 열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저희가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네들 목표를 끌고 왔었죠.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92지수 보러 간다. 그래서 12월부터 지속적으로 1월 달까지 모든 사람들이
달러 약세, 올해 달러 약세다 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집을 피웠었죠. 그래서 저가에서 뭐 매수, 눌림, 매수에 뭐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약간 물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좀 약해져서.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92지수까지 간다. 그래서 다시 90지수 초반까지 90.20까지 추세로 다시 끌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버에서 92지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오기 전에도 누가 여쭤보시던데 어디까지 보냐고요. 유로 FX를. 유로 FX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200대 오는 거 본다. 실제 제가 보는 건 1.200대를 약간 깨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리딩 시에는 뭐 정확하게 언급도 드리고 있지만 우선은 1.200대를 약간 깨는 지수까지 보기 때문에 1.200부터는 이제 뭐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약간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저가를 낮추는 그림들에 의한 형태들. 네. 하지만 아직은 추세로 좀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제가 본다는 게 이 구간을 지금 깰 수 있다는 거죠. 이 꼭지점들. 9월달 고점들. 그래서 9월달 고점을 지금 지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렁거린 거에 비추어 오히려 강력하게 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 자리 아랫자리를 칠 수 있다고 믿고 싸우는 세력들은 얘네들을 바로 눌림 별로 없이 밀어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놓여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에서 밀어내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는 매도를 더 열어놔야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항상 우리가 야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 바로 못 찍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거나 지지력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잠시만요. 차트가 좀 늦게 로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추세는 이 구간들, 눈에 띄는 구간들을 막아내면 걔네들이 이제 추세를 막고 싸우는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걔네들 채널 구간들 하단부까지를 지속적으로 두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채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매도를 노리는 건 좋으나 신규 매도분들은 우선은 반등할 여지도 있다. 그걸 감내하고 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반등 때문에 이 구간들 약간 오전 중에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유럽 아이들이 다시 밀면서 완벽하게 안쪽으로 끼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거죠. 오늘 월요일인데 얘네들 바로 깨고 내려가는 거죠. 어차피 추세는 매도기 때문에 매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림들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들 유리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 구간들 깬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1.21900대를 아직 체크는 못했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가다가 막히면 물량이 털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분할 대비나 그 다음에 아니면 최소 물량으로 그냥 길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가를 테스트할 때는 가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 있죠. 최저가를 제외한 전저가들 이런 구간에서는 단방에 못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네. 반등 여력은 이 윗구간들 매물대까지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들을 갖고 계시다면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부담되는 물량보다는 그냥 롬프로 하루 이틀 이번 주 수목까지도 끌고 가보겠다는 전략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약간 얘네들이 보합 든다 그런다 해서 오늘 굳이 분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아직 좀 더 우리가 여분을 보고 있고 단지 강한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좀 출렁거릴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유로 FX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9월 달에 강한 저항 지점을 갖고 있죠. 이 아래 구간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근다 해서 그렇게 굉장히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반등을 줘버리면 너무 얘네들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큰 반등 없이 이 구간들에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작은 반등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매도 관점 유지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의 저가까지 좀 거의 도달한 시점이었는데 이 저점에 대해서는 반등 여력이 남아 있기에 현재 부근에서 좀 매도로 가담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하는 가격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FX는 길게는 1.200 라인대까지도 하락을 보시는 만큼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반등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네. 뭐 그렇다면 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겁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겁을 먹어야지 겁 네네.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겁 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선은 이 그림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림이 의미 있어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매도 배팅이 들어갔다가 실패하니까 올라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단부에 있죠. 그래서 뭐 일봉상에서도 저항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못 깬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평소 같으면 얘네들 반등을 주라고 뭐 이렇게 열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 반등 구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1.21, 410대, 400대 부터나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 맞겠다 생각하고 걔네들 올라오기 전에 맞고 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림은 굉장히 이쁘게 흘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매물대다. 그렇다면 이제 시도를 하다 바로 못 깨면 이제 물량 터는 애들이 나와서 이제 반등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거의 뭐 1개월 동안 계속 얘네들이 매도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재가 위에서 치라 그랬는데 치지 않아서 인제사 뭘 쳐. 자, 그렇다면 1.2000대가 깨진 다음에 매수 롱포를 분할대기를 하신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건 한 3, 4일 걸리겠죠. 늦으면 다음 주 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치신다 그렇다면 1.21, 400대 위에다가 단가를 맞출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서는 20, 30%의 배팅 그 다음에 이 위에 단가를 맞춰서 얘가 전체 보합 뛰고 앞으로 한 며칠 동안 혼조세 뛰더라도 나는 이 박스권에서 중심 위에다 단가를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배팅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1.21400 딱 맞고 싸우고 걔네들 넘어가 버리면 내가 한강을 가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싸우셔버린다면 아무래도 저가에서 저가 치는 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하나를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편하죠. 지금 매도를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단가를 위에다가 넣어도 단가가 이 중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배팅할 때도 좀 더 좀 배포를 크게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오늘 또 얘네들만 못 넘어가도 음봉이 하나만 딱 발현이 된다면 걔네들은 뭐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만약 이걸 놓치면 나는 매도를 치고 싶은데 놓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가 맞추는 싸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이 좀 맞게 결정을 하셔서 하시고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1.200대 깨지게 되면 차익 매물도 나올 거고요. 정확하게 깨진 이유입니다. 그 더 아래자리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기다려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추가적으로 안 보시겠다 하면 그런 전략들 꾸리시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보시겠다 그러면 좀 물량 조절해서 단가 맞춘 싸움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와 전반적인 추세, 앞으로의 흐름까지 살펴주시면서 현재 가격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신규로 지금 진입하실 분들에 대해서 여러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1.21410달러 부근의 저항을 예상한다라고 해서 가격대 좀 맞추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데요. 다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3달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유로가 고전하면서 또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중반 이후에 강한 상승 레벨 중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점이었던 시점에서 바로 조금 아래로
유지를 하고 있죠. 뭐 달러 인덱스 상승,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 트레이더들이 독일의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또 소비자 지수를 또 기다리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약세를 벗어나서 과연 뻗어나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유로가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가 여전히 강세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3%에 있는 한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유로가 더욱더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사실 유로가요, 강한 상승 랠리였는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이 달러에 밀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올 초 미국 국채와 이 달러 사이의 그 상관 관계가 깨지고 또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상황에 집중이 되면서 또 이제 또 시장은요, 미중 무역 분쟁과 또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 위험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제 금리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달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 생각에는 110엔을 깰 만한 힘이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달러 엔에 대한 그 전망을 싱가포르의 한 애널리스트가 발언을 했고요. 시장은 지금 연준의 그 5월 1일 혹은 2일의 그 정책 미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또 미국 고용 데이터들은 또 금요일에 나올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은 또 역시나 환율도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전 세계 시장을 통합적으로 약간은 이제 아우르는 기사인데요. 역시나 이 달러가 상승세에서 지금 고점에서 아래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 지수가 또 달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두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뭐 회의를 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하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페이롤 지수도 이제 금요일에 나오고 독일 인플레이션 지수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최대 경제 지대인 독일의 경우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ECB의 그 목표인 2% 바로 아래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유로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ECB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의 유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유로 FX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미국 쪽의 소비자 지표가 달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유로에 대해서도 관점을 봤을 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까지 두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공화 10시 40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이 딱 지나간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이어갔었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이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2680포인트로 또 다시 한번 좀 올라갔는데요. 0.3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뭐 같은 흐름이죠. 6695.50포인트로 0.3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 1.21180달러로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2.3달러 선으로 0.89%까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꽤 만회했습니다. 67.65달러까지 다시 중후반대까지 가격대 반등을 하면서 0.46%의 약세 흐름만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1.665라인까지 올라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서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자, 지수 선물 쪽에서는 상승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낙폭이 좀 꽤 컸었는데 그 낙폭을 한 절반 정도의 낙폭을 줄여가면서 0.47%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7.6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2분 정도가 지나간 시점인데요. 현재 구간 개장 어떤 이슈 올라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CNBC에서 이제 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요, 강한 상승세로 월요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소식들로 인해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이제 기업 실적들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역시나 뭐 T모바일, 스프린트,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이 소비자 재량 지수 여러 가지에 관련된 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130포인트 시장하면서 이제 오픈하면서 상승을 했고 S&P 역시 0.2%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섹터를 중에서 이 소비자 재량 지수 쪽을 이제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0.2%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기서 전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양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역시나 또 이번에는 너무나 다들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면서 시장 역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평화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맥도날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맥도날드 역시 4.1%가 증가, 수익 증가를 보였고요. 또 보톡스 만드는 회사죠. 엘러간사도 역시나 지난 분기보다 또 엄청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80% 이상 발표한 기업들, S&P 기업들 중에서 80% 가까이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여전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시아 시장이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치적인 분위기, 한반도의 분위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 아시아 시장이 너무 호조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먼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주신 것 같고요. 자, 개장을 하고 난 이후 지수 선물 쪽에서도 본장에서 이 상승 탄력을 함께 좀 힘입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손재만 수석님이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망 주셨잖아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6,69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시점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포지션과 관점 변화 없으실까요? 네, 뭐 나스닥부터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6,672 지수, 그다음에 뭐 완벽하게 채널인데 6,700 지수 지향대 두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얘네들은 이제 뭐 반등했기 때문에 뭐 이 자리 위부터는 한 번쯤 배팅을 해봐야 되죠. 근데 뭐 보는 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손절 라인. 그러니까 손절을 어디다 잡을 건지를 보고 걔네들 손절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뭐 이 구간들 우선은 뭐 고점 전부터 들어가서 고점 이상을 약간 버텨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거일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얘네들 좀 볼까요? 또 기법 왔나? 뭐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그냥 가죠 뭐. 네. 우선 뭐 이런 구간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장에서의 얘네들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막혀서 싸우느냐죠. 그렇다면 우선은 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점 전, 그 다음에 고점 이후를 버티는 거. 그러면 2682 지수에서 칠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부터 배팅이 들어와서 얘네들 버틸 거냐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30분 분봉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꼬리가 굉장히 길게 싸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걔네들이 져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강한 지지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아래 구간들, 저가를 깨고 그 다음에 지지력까지 다 가지 못하고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올린 모습들입니다. 그럼 추세선을 아까 얘네들 한 몇 틱씩 시도만 하다가 지금 돌려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매매에서 싸움이 져서 얘네들이 매수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보자면 여러분들 또 이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쳐내고 누군가가 가고 있죠. 자, 마지막 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고가를 높일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 구간하고는 우선 볼 필요가 없어요. 고가를 오늘 높이냐 못 높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럼 상방 제약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뭐 얘네들 추세도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은 상방 제약에서 물량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얘네들 고가를 높일 거냐 말 거냐. 그렇다면 이 위에다 손절을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점을 높이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 배팅을 쭉 해서 위에까지 고점 손절을 잡을 수 있냐, 아니면 고점 넘어간 다음에 잡고 이 윗자리를 버텨야 될 거냐. 그래서 본인 손절 라인이 중요하고요. 특히 미장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는 우선은 뭐 보합의 관점을 좀 갖고 봐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항상 요즘 미장이 좀 사실 무섭게 움직여서 조심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어서 뭐 얘네들이 결정이 쉽지가 않죠. 뭐 벌써부터 뭐 갑자기 무섭게 오던 아이들이 차익이 나오고 또 차익이 멈춤하죠. 얘네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기들이라고 하면 되나요?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어느 세력들이 더 강하냐죠. 우선은 매수가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가요. 고점을 맞고 싸우는데 고점을 뚫은 것도 무섭겠죠. 그러니까 저가에서 오늘 지지를 해서 매수를 가서 고점 근처를 테스트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뚫으려면 서로 이제 누군가 돈을 많이 들여서 뚫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인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뭐겠어요? 이런 자리가 정확하게 지지가 됐다고 하긴 느낄 때 한꺼번에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뚫겠죠. 그래서 좀 혼조세를 뛸 거고, 저는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계약 넘게 있던 거 정리를 하고 위에서 분할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할이 잡힌 상태라서 우선 좀 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미국 시장 개장 이후 미국장 안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는 첫 번째 이슈인 S&P 500과 유로 FX 개장 이슈까지 저희가 전달을 두어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상담까지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